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4월 7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이 경마판에 경마 비리 혐의로 제주 기수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이 공공연하게 이제 매스컴도 타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 경마라는 자체가 워낙에 이제 이 갬블이 걸려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스포츠계가 상당히 침울한 시기죠. 야구, 축구 할 것 없이 제대 뭐 로또로 해가지고 다 걸려 있더라고. 그런 승부 조작이라든지 뭐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연루가 돼 있는데 경마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이 새롭게 이 2012년도를 맞이해서는 보다 이런 일이 없어져서 이 공정한 경마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4월 실질적인 이제 4월의 첫째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아직 1년이 가려고 그러면 한 10개월간의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조급하게 잡지 마시고요. 자, 이 봄부터는 이제 마필이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자, 이 봄, 여름, 가을. 가장 그래도 경마에 꼽히는 계절이죠. 그리고 또 가장 또 안정적인 배당이 또 나오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이기는 경마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대끼리는 대끼리대로 나오고 또 배당은 배당대로 터지면서 맞힐 수 있는 배당이 터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의 급격한 이 급하강이 없는 계절인 만큼 자, 요때는 꼭 경마를 이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팀의 지난주 적중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석본 의원부터 하죠. 예, 지난주 서울경마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배당도 좀 많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그런 배당들도 적중을 들여가면서 많은 적중을 드렸던 게 지난주 경마였습니다. 자, 토요 레이스에서는 승부 레이스로 먼저 자 3경주에서 골드진과 일진 청풍, 이제 골드진이 펜스에 부딪히면서 못 갔단 말이기 때문에 골드진의 일진 청풍을 복승시 9.1배, 자 쌍승시 17.4배, 주력 한 방으로 자 승부를 때려드렸고요. 자, 제주 교차에서도 여걸명장의 백록 장원, 자 복승률 100%짜리 사위존, 자 방송에서도 잘라드리면서 역시 현장에서도 한 방으로 적중을 또 드렸습니다. 자, 오뚜기처럼이 나왔던 7경주였어요. 자, 이 오뚜기처럼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발주부터 자, 늦발이 나오면서 승부가 안 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자, 오뚜기처럼과 컨셉 리처블을 13.1배짜리 자, 주력 한 방으로 때려드렸고, 저는 그 경주에서 인기마였던 라스트 러브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팔리는 거였습니다. 자, 완전히 배팅권에서 잘라드리면서 13.1배짜리를 주력 한 방으로 자, 때려드렸던 토요 경주. 1호 경주에서는 7개 경주를 적중을 드렸고요. 많은 적중을 드렸고, 자, 메인급 승부 2개 경주를 모두 다 또 적중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마지막 메인이었던 UCC 메인급 승부 수성 TX를 쌍복식의 대가리로 놓고 이 에이스 갤러퍼라는 강축이 있었지만 쌍승식까지 추천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에이스 갤러퍼가 그러한 월등한 경주력을 보이는 레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오죽했으면 제가 또 35조 마방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말이라 하면서까지도 문자를 보내드렸으니까 자, 수성 TX를 쌍복식 대가리로 해서 자, 복승시 3.1배, 쌍승식 11.2배 7개의 경주를 적중드리면서 마지막에 또 승부까지도 자, 정확히 또 때려드렸던 지난주 1호 경마였습니다. 예, 신동훈이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에서 뭐 10개 이상의 경주를 또 적중을 드렸고, 승부 경주를 뭐 4개 이상을 다 원툴로 잡아드렸는데 결국은 배당이 좀 나오는 경주를 잡아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토요 경주에서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뭐 대거 입상을 했죠. 자, 뭐 첫 경주부터 내장산, 전대지상 절대 깜빡이로 팔릴 수 없는 말이 또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서 그 당시 제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었던 답이라는 마필 완전히 잘라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7경주는 저희 방송에서 추천드린 말길이 들어왔어요. 자, 오뚜기처럼의 컨셉 리처블. 자, 손희원도 지적을 해줬지만 라스트 러브보다는 컨셉 리처블이 완전히 조시가 났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역시 쌍승시 30배가 넘는 배당 역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일요 경주 같은 경우에 피프베블
방송 추천마 그대로 뭐 승부 경주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이 너무 안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성 TX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 경주는 제가 UCC 추천 경주였습니다. 5번 보르츠의 7번 에버그린 뭐 상당히 좋았던 배당 쌍승식이 30배가 넘었고 복승식이 10배가 넘는 16.8배가 나온 그런 중배당 UCC 적중이 있었고 뭐 저배당 경주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좀 구차하지 않냐. 지난주에는 좀 다소 좀 승리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탈은 지난주에 1년 농사를 다졌습니다. 그야말로 예, 적중수에서도 다적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3개 경주를 거의 단통급으로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겼죠. 다적중으로도 이겼는데 내용은 어땠냐? 자, 지난주 그 토요제 10경주가 강타의 토요 경마 중계부당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거기서 3번 댄징셀리의 12번 배틀빙고를 복승식 354.2배, 쌍승식 662.7배. 그러니까 제가 신기록을 세운 거죠. 저도 이런 경우 이런 거 처음 맞춰봐요, 솔직하게. 그리고 100배 이상은 수없이 많이 맞췄는데 300배가 넘고 쌍승 600배짜리 처음 맞춰봅니다. 그것도 승부처로 맞힌 겁니다. 자, 이 복승식 354.2배는 35배짜리를 10번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쌍승식 662.7배는 이 쌍승 60배짜리를 10번을 맞춰야 이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사실 본 예상은 단통이었습니다. 3번 댄징셀리의 12번 배틀빙고. 이 원정일의 3번 댄징셀리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들어간 말이에요. 이걸 그냥 쌍복 대가리를 놓고 승부를 하자고 개거품을 물었던 경주로 그 경주 하나로 이 13개의 받침을 해주면서 멋지게 이겼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고배당을 요 근래에 이거 말고도 굿파티의 포트그린 쌍승 548배, 복승 133.8배를 맞춰드렸고요. 부산에서도 굿타임의 싱하 580, 쌍승 587.5배, 복승 183.2배를 맞췄어요. 또 제주 경마도 67.7배, 76.8배. 부산, 제주, 서울 할 것 없이 요 근래에 100배 이상, 쌍승은 500배, 300배 뭐 이런 건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맞춰드렸던 강사입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토요제 10경주 하나로만 딴 거 다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요거 하나로만 한 달 농사 아니 1년 농사 아주 상황이 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흔한 말로 아비규환의 감동의 눈물바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불바다가 됐다 뭐 그런 형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무조건 강타만이 할 수 있는 적중을 해줘서 저 역시도 너무 기쁜 한 주였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제 썰은 이걸로 마치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 전체적인 흐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누가 먼저 이 흐름을 얘기할 차례죠? 예, 제가 선덕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요 경마하고 1호 경마의 출전마 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토요 경마가 출전마가 좀 더 많고요. 경주 수도 많은데 출전마도 좀 많고 그러면서 조금의 혼전도가 보이는 경주들이 좀 있고요. 아마 토요 경주가 좀 더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 보여지고 이 안에서도 물론 안정적인 흐름의 경주 여유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간간히 터지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토요 경마이고 자, 또 배당을 좋아하신다면 1호 경마는 1호 경마보다는 토요 경마를 좀 더 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토요 경마 좀 더 먹을 게 있다는 얘기네요. 자, 전반적인 편성 자체의 흐름을 알아봤으니까 한 경주 저희가 이제 제주 경마까지 3경주로 늘어났죠 이번 주가. 네. 그래서 이제 총 15개 경주가 됐기 때문에 제주 경마까지 다 해드리려고 그러면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끊고 가지가 않거든. 편집을 하질 않고 그냥 통으로 미리기 때문에 저희 시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바로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입상마가 압축이 되는 듯 싶습니다만 의외로 또 후착은 상당히 어려운 경주가 아니냐. 신동훈이요. 예, 우선은 1 치어스하고 3 사풍독주 두 마리가 이제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사실 뭐 워낙에 이 대안성 복병 마필들이 없다라는 게 이번 경주 특징인데 제가 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 10아미가 데이서인데 제가 실제 개인적으로도 얘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입상을 이제 못했죠. 전혀 의지를 안 보이고 있어요. 박우령 기수 자체가 그냥 뒤에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약간 올라오는
아주 미세한 추임력만 보이는 자 그런 모습인데 인기 마필들 자체의 능력이 월등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미가덴서는 1400m가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봤을 때 마지막 투혼을 한번 여기서 발휘해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경기는 뭐 정상적으로 인기마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뭐 동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기이고요. 자, 여기 이제 지난번 기대보다도 너무 좀 부족했던 말이 6번 우주강국이었어요. 이 말이 출처주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자, 제대로 된 능력을 좀 보여주지 못했는데 여기 나오는 말들이 앞으로 뭐 10전, 20전이 넘어가도 계속 6분에 머물 수 있는 부진한 말들이 상당수가 포진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인기말을 제외하고서 우주강국 정도는 자기 컨디션을 찾으면 상위군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주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 6번 우주강국에 조금 더 나아지는 변화 가능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한 게 그 갈 수 있는 말들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자, 1번 치어스는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입니다. 왜 대가리냐? 이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느린 편성에 1400m. 자, 그러면 1번 치어스는 이제 무조건 올라오는 그 뚝심이 있는 말이니까 대가리는 거 인정하고 3번 사풍덕주가 1번, 3번이 단통인데 3번 사풍덕주라는 마필은 뭐가 부족하냐? 강자와의 경험과 거리 경험이 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두 위원들이 얘기해준 10번 아미가테스와 6번 우주강국이 그 대안마로 떠오를 수 있는 경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기 이번 경주는 1번 놓고서 10번, 6번, 여기 3번 이 세 마리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뭐 당일 현장 상태만 보신다면 충분히 적중이 되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경주는 좀 어려운 경주죠.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 간에 충분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손석번이요. 예, 여기는 좀 혼전이죠. 자, 저는 5번 마필 퍼펙트 캡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퍼펙트 캡틴은 지난번 발주가 좀 늦어지면서 추입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 전에 선행 갖다 죽은 말인데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이 퍼펙트 캡틴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었던 부분이었고 무엇보다 양의진 기수는 모든 마필들을 의도적으로 좀 뒤에서 말을 타죠. 부산으로 치면 이제 김영진 기수급으로 해서 이 뒤에서 기승을 하는 좀 김영민 기수죠. 뒤에서 말을 타는 좀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늦어요. 하지만 이 퍼펙트 캡틴한 마필만큼은 양의진 기수라도 앞에서 승부지를 보이는 모습. 그거는 말 그대로 이 마필이 그 정도의 기대치도 있고 또 마필의 습성도 순발력을 더 살려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경주에서도 이상혁 기수면 선두력 전개도 가능할 것이고 승부지도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는 점. 50점 마필이지만 5번 퍼펙트 캡틴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뭐 전력이 다 좀 비슷합니다. 자,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유성번 쪽, 얘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레이스 선행이에요. 물론 안쪽에 1번 가우초라든가 뭐 나름대로 5번마 퍼펙트 캡틴도 맘만 먹으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만 게이트 이탈이라든가 초반 대하시 능력 자체가 다른 마필입니다. 자, 물론 12전 동안 입상이 없고 뭐 맨날 씁니다. 자, 실격도 당했고 근데 제가 직전 경주 정말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얘가 입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25초 5로 기록을 끊었는데 그 정도 뛰면 돼요. 이 편성에서 그 정도 뛰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독 선행 나설 수 있는 이번 유성번 쪽은 뭐 3복승 정도라도 반드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복병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편성에서는 12번 무학을 저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999를 맞춰드렸을 때도 원정일을 의도적으로 노렸는데 이번 주도 노리셔야 돼요. 왜? 얘는 그 이벤트가 있는 애야. 얘가 199승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200승을 해야 되는 거고 원정일이가 이번 주에 지금 문세영이라든지 조경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원정일이 중고참이잖아. 중고참은 되잖아. 그러니까 각 조교사님들한테 나름대로 부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 말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좋은 말들도 좀 탑니다. 그래서 이 12번 무화까지도 구조 말들을 집어탔는데 어찌됐든 2착은 소용이 없는 기수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본다면 자 12번 무학 자 댄직살리처럼 차분하게만 타준다면 이 편성에서는 그냥 무난히 전개 2점을 안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 무학을 이번 경주시 강 추천드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번 경주는 지금 얘기한 게 2번 유성번 쪽 얘기했고요. 5번 퍼펙트 캡틴 얘기했고 12번 무학 정도로 얘기했는데 뭐 나머지야 뭐 1번 가오촌이 뭐 이런 거 팔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넣고 빼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자 손석번이요. 네, 이번 레이스는 뭐 3파전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인기 3위권으로 팔릴 것 같은데 이 3번 아리랑 바람이라는 마필, 자 박상호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지난번 이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선두권 전개도 잘했고요. 하지만 직선에서 이제 탄력이 안 나는데 탄력이 안 나왔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채찍을 놓쳤다 뭐 이런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직선에서 제가를 좀 잘 안 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깡 물고서 뛰어야지 그나마 없던 힘도 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가 못하다 보니까 자 계속해서 추진도 강하게 할 수 없었고 채찍도 때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러다가 채찍까지도 놓쳤고, 저는 이 아리랑 바람이 분명 경지력 변화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한 마리만 잡아내면 되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으면 이창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아리랑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번 레이스는 저 배당이 좀 세게 배팅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가 아니냐. 자 전력이 숨겨진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최외곽에 있는 12번 천마산, 자 얘를 한번 노리고 싶은데요. 자 개츠비자마죠. 개츠비는 과거에 53조 김문관 마방에서 경주마로 활동을 하던 말입니다. 자 이제 자마가 이제 생산이 됐고 12주 만에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 조교 강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교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마필인데 얘가 상금이 없는 말이라 출주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12주 만에 출주가 됩니다. 근데요 얘가 지금 굉장히 약한 편성에 만났습니다. 지금 대명불패 락슈미 이 정도 애들이 인기권으로 대두가 되는 좀 허접한 편성이기 때문에 12천마산이 여기에서 공백을 한번 극복을 해준다라면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편성은 분명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대명불패가 강축으로 팔리지만 대명불패를 이길 수 있는 놈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보이는 인기마에 배팅을 하기보다는 배팅 강도를 좀 낮춰서라도 분산 배팅을 해서라도 배당을 노리는 작전이 좀 현명할 것 같다. 1번 욕심쟁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잘하는 게 있는 기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준철이는 의외로 자기 집 마방에 인기마에 기승을 했을 때보다 의외로 다른 마필들 뭐 44조라든지 뭐 35조라든지 어떤 이벤트성의 말머리를 할 때 굉장히 잘 탑니다. 예, 이준철 기수가 레슬링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 좀 부상으로 입어서 몸이 아파서 그렇지 굉장히 몸이 좋은 기수입니다. 체격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일본 욕심쟁이는 기본적으로 발주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인데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은 전혀 승부유지가 없었고요. 뚝심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욕심쟁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행검사 때 보여준 능력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1번 욕심쟁이, 자 1번 게이트에 이준철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배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욕심쟁이, 3번 아리랑바람, 12번 천마산 이상 3두 정도의 보병권 전력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나머지 마필들과 잘 요리를 하셔가지고 이번 경주 한번 적중을 한다면 짭짤한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4경주는 마리대물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인기값을 해줄 수 있을지. 자 신동훈이요. 예, 이번 레이스도 조금은 좀 혼전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들이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라 이제 기복을 보여왔었던 그런 전력들이 주로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급이 됐죠. 저희 방송에서 지금 문세영, 조경호 그리고 이제 최범현 기수까지 없습니다. 부산에 또 내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동안 조금 이 승부를 좀 못했었던 기수들이 힘을 낼 것 같아요. 자 이강서 기수, 자 6번 양미람인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전에 이제 시드니 주얼리가 입상을 했었던 편성에서 같이 뛰었던 말들을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물안개도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물안개하고 오마신 정도 차이가 났었던 말이에요. 물안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문세영에서 박태종 안장으로 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연투를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상대 세력으로서 6번마 양미라는 저는 결코 드시지가 않는다. 다만 이강서가 기승했기 때문에 조금 미족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변화된 발걸음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1번 제3비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00m예요. 1200이라 하면은 뭐 지난번 뛰었던 경주력을 좀 더 감안해 줄 수는 있을 건데 1000m라는 겁니다. 1000m 편성이라서 그리고 빠른 말이 딱히 없는 경주라서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는 경주로 좀 보고 있고요. 제3비술은 지난 레이스가 이제 다시 경주력을 찾아냈죠. 이 말이 이제 전정 경주 같은 경우가 거세 이후에 공백을 갖고 출전하는 경주다 보니까 발주도 늦어지면서 뭐 자신의 능력을 뭐 전혀 발휘해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원게이트에서 그냥 앞에만 붙여가면은 저는 오는 경주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1번 제3비술에 대해서는 뭐 이번 요즘에 구조에서 김옥성 기수가 워낙 잘 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일진천풍이라는 마필 선전을 해줬고 자 이번에 제3비술인데 강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요즘 제가 사담을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요즘 경마판을 보면 그 소스와 조교로 양분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보죠. 소스가 아니라 이제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하고 마치 조교가 전부인 양 이 경마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아주 기본적인 저뚝섬 시절로 가가지고 원초적인 경마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하는 경마를 그 지금의 현대 이 21세기에 사는 이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 경마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거 참 한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뇌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못 쓰는 거야. 근데 그런 경마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100번 얘기하지만 그런 경마 애기들 경마하는 거고 세태하는 경마 절대 그거를 그 경마가 그게 아니거든. 제가 이런 말씀을 그냥 여담 삼아서 드렸어요. 자 2번 마리대물입니다. 양희진이 오경환이 다 태워놓고 안 되니까 이번 경주시 조인건을 태워놨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편성을 잘 못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의 덕을 못 봤을 뿐이지 마피로 계속적으로 일치월장을 하고 있는 아주 이 박재우 조교사가 잘 만들어 놓은 마필이에요. 앞으로 이 상태로 해서 마필을 무리를 시키지 않으면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1군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자 2번 마리드버 이 편성에서 그냥 대가리입니다. 그냥 강력한 대가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때리시면 돼요. 느린 편성에 전형적인 선행만 없는 편성 뚝심은 최고다. 2번 마리대물입니다. 자 1번 제3비설 2번 마리대물 6번 양미라 자 이상 3도 언급을 드렸던 자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5경주인데 자 이번 경기는 손석번 의원의 추천 경기입니다. 자 손석번 의원의 얘기는 좀 나중에 듣고요. 저희들의 추천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예, 우선 제2수토는 약간 외곽으로 삐지는 바람에 주행 검사를 다시 받은 거지 이제 휴양마가 아니라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2번 불꽃 번쩍. 뭐 나름대로 이제 선행 나설 수 있는 전력들은 좀 나와 있고 인기권들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닥터케이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불꽃 번쩍을 위해서는 실전에서 선의권 한번 따라갔었고요. 직전에 어느 정도 선행을 치고 나갔습니다만 외곽에서 넘겨주다 보니까 중반에 완전히 발걸음이 주고 나가 떨어지는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이번에 2번 게이트에 조인공에서 다시 기승을 하고 있고 1000으로 다시 거리가 내렸습니다. 자 2번 불꽃 번쩍의 선행 버티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불꽃 번쩍 예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9번 투사켓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뚝심마가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인데 이제 9번이 투사켓이란 마피로 계속적으로 이제 뚝심으로 승부를 했고 선행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시 이제 박상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초반을 두들겨 가지고 앞으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났어요? 종반 추임력이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9번 투사켓은 실질적으로 심승태 조경호 하만식이가 탔을 때는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못 해주다가
지난번에 이제 박상호가 걸음을 늘려줬다고도 볼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 시임성태가 한번 타본 마필인데 요 마필을 제대로만 몰아준다면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추천해주신 말들 저도 다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1번, 4번 두 마리는 지난번 같이 경주를 임했었는데, 자, 제이스톤 같은 경우는 외곽 사행을 좀 했었죠. 그리고 탐나파워는 진로가 좀 막혔었던 부분입니다. 이 4번 탐나파워가 문제예요. 이 박상호 기수가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로가 막혔었기 때문에 진로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들어올 수 있었던 경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탐나파워가 아마도 좀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은데 이 말 가지고서는 김혜성 기수가 주행 검사를 받아오면서 또 승부도 좀 시켜왔던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박상훈 기수가 타면서는 승부가 조금은 안 되고 다음에 나와서 혜선이가 타면은 또 때리는 그러한 포지션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1번 제이스톤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경주입니다. 재검 시에 이상도 없었고 더불어 투사켓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발주도 좋아졌고 그 전에 이제 로열 로베하고 메이로즈 뛴 구미를 생각하면은 구미상으로도 가장 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제이스톤과 9번 투사켓을 한 방으로 추천을 드리는 경주이고 말씀해주신 2번 불꽃번쩍도 이번에 조심해야 돼요. 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지난번 앞에 나갔다고 서서 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1300이었거든요. 이번에 2번 불꽃번쩍은 배당권 전력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1번 9번 한 방에 2번 불꽃번쩍을 요주임 마필로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이 5경주 손석범위원의 추천 경주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 신동훈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동훈 위원 얘기는 좀 이따 듣고 손석범 위원부터 보는 마필. 예, 저는 7번 맥시멈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지난번 좀 진로가 막혔었죠? 진로가 막혔다기보다는 앞에 나오다가 방해를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개가 좀 어려워졌던 부분인데 솔직히 이하나 기수를 올려놓고서 탐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이하나 기수의 말머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지만 순발력 자체를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먼저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하나 기수가 또 외곽에서 감량 이점을 좀 살려준다면은 그 빠른 스피드를 살려내면서 간만에 약한 편성에서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11번 만추입니다. 옛날에 28조에 만 있었잖아. 뭐였지 그게? 만금. 만금 아닌데 만 있었어. 그거보다 잘 뛴 말. 만금보다 잘 뛴 말이 있었어. 근데 그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28조 말인데 최상식 쪽에서 말. 근데 그 만추 들어가는 말들이 잘 뛰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마필 값은 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2군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다 올라가더라고. 그 11번 이 만추라는 마필이 이 싹수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뷔전 때는 그 종반 뚝심은 좀 보여줬고요. 지난번에 이제 1,400에 출전을 했는데 초반에 선행력을 엄청나게 뽑아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종반 뚝심이 죽었긴 했는데 이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데뷔전 때는 추입 승부를 한 게 아니라 이제 탐색 일관하면서 걸음만 재봤고 지난번 경주시 이제 앞말의 특성을 살려서 이 볼포니 자마들이 좀 늦발기가 좀 있는데 요 정도는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다면 이 11번 만추는 싹수가 있는 마필이다. 이번 경기에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예, 우선 제가 가장 강하게 보는 말은 3 보성제일이에요. 보성제일. 직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노렸던 말인데 실크 포리스트와 입상을 하면서 제가 아쉽게 이제 적중은 못 드렸고 28조가 언제 입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입상이 없어요. 입상이 전혀 없는 마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성제일 직전에 3월달에 유일한 입상을 해줬고 기승기수 면모라든가 마필의 사이즈로 봤을 때 보성제일이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입상을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전개도 유리하고요. 거리까지 줄었고 축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언급이 나왔던 마필 중에서 7번 맥시멈 스피드 계속 부진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잘 뛴 말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 경주를 치르는 말이야. 데뷔전에서 전력을 가늠해봤고 직전에 박상호 기수가 이렇게까지 보여주면 안 되는데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만데 이하나 기수 감량 이점 37막권을 한번 여러분들께 원틀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 한 마리 정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말이 11번 만추예요. 자, 어차피 4번 메리드 잉그란도 인기를 모으는데 이게 말이 좋아시 19초 대지 이게 완전 20초 뛴 말입니다.
출전 주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11 만추 얘도 이제 선입권 붙어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거리까지 줄였다라면은 꼭 봐주셔야 되는 마필이다. 3번 보성제로 축으로 7 맥시멈 스피드 11 만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경주 신동원의 추천 경주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7경주로 갑니다. 이 편성에서는 지금이 8번 챔피언 컨셉이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느냐 아니면 다른 마필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손석번이요. 우선 뭐 저는 챔피언 컨셉트를 좀 좋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 제가 좀 추천드릴 강조드릴 마필은 10번 우진여자라는 마필입니다. 자, 박상우 기수가 기승하는데, 자 박상우 기수는 이제 36주에서 간간히 기승을 하는데 인기로 팔리는 말보다는 이 복병급 마필을 승부를 좀 해주는 스타일로 봐야겠죠. 우진여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히 착순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안쪽에서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몇 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진여자도 조금은 덜덜하게 도전하는 입장에서 팔릴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우진여자는 이미 스피드도 좀 보였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의외로 거품형 마필들도 좀 포진이 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10번 우진여자에 대해서는 꼭 한 구멍을 좀 노려보고 싶다는 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1200m 레이스. 자, 이제 선두권 나설 수 있는 마필 이제 1번 머니바다, 2번 수지천사, 3번 눈깜짝이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는 초반은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갈 거예요. 하지만 특히 눈깜짝이가 이제 급격하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에게 기회가 올 수가 있다. 자, 이 차원에서 자, 저는 이 4번 아이리스. 자, 조인권이 탔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인기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리스. 하지만 얘도 어쩌다가 한번 잘 뛴 말이 아니고 5번 동안 2번의 입상이 있는 그런 전력이 되겠죠. 자, 선위권, 중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최고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4번 아이리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 좀 요상한 편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 선행력이 빠른 마필이 많은 반면에 그렇다고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은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좀 요상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 8번 챔피언 컨셉하고 2번 수지천사가 기본적으로 눈깜짝이를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눈깜짝이를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인데 얘네들이 과연 초반부터 강곡을 때릴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8번 챔피언 컨셉도 따라가도 되고 2번 수지천사도 이 편성에선 초반 강곡을 때리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에서 지금 3번 눈깜짝이가 매번 지구력 부족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주었고 1000m에서도 선행가서도 짧다는 것이 소문이 난 마필이지만 이 편성에선 제가 보기에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편하게 한 바퀴를 일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번 눈깜짝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1200이라고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끈끈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의외로 전개가 상당히 편한 전개가 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3번 눈깜짝이를 배당권 전력 3복승이도 뭐든 꼭 활용해 볼 수 있는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3번 눈깜짝이 얘기 드렸고요. 4번 아이리스를 얘기를 드렸고요. 자, 여기 10번 우진여자를 얘기를 드렸던 경주입니다. 8번 챔피언 컨셉은 당연히 축으로 팔리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 오늘 강타가 UCC 승부처. 자, 메인 UCC 승부처의 포문을 냅니다. 자, 두 위원들 먼저 얘기를 하시죠. 예, 우선 좀 엇비슷한 전력의 마필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노리는 애가 나와지고 있어요. 바로 이 8 다미올입니다. 이제 승분전을 치르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이제 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3연속 입상을 해냈었던 그런 전력이죠. 자, 물론 편성 자체가 이제 국산 5군이었기 때문에 조금 강한 상대들을 만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또 강조를 해드린 부분 인기마들이 기복마입니다. 인기마들이 기복마기 때문에 인기마끼리 이 토요일날 땡땡땡땡 굳어서 저배당으로 끝나가는 경주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전력이 꾸준하기 때문에 다미올이 승군전이란 이유로 땡기지만 않으면 저는 또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8 다미올의 연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다미올이 이기용 기수죠. 저는 2조 마방을 좀 봅니다. 자, 5번 흥덕사지가 지난번 인기마로 대두가 됐었던 게임이었는데 그건 이제 뛰어왔던 편성이 좋았었죠. 자, 연속 입상하면서 또 3차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인기를 좀 모았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 막 열심히 탔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흥덕사지가. 자, 이번에 문정균 기수인데 지난주에도 보면 이제 배블타임 같은 거를 너무나도 뒤에서 몰고 오는 문정균 기수의 모습. 2조 마방 이번 주 문정균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합니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흥덕사지는 이미 능력으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지금의 편성에서도 뭐 충분히 자력 승부가 되는 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5번 흥덕사지 지난번은 조금은 승부지가 약했다. 이번 경주는 강하게 보고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8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요 고배당을 지난주에 그 댄징셀리의 배틀 빙고를 단톡으로 맞춰드렸어요. 승부처로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저는요 제가 잘난 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을 저는 굉장히 요즘 근래에 많이 맞췄어요. 그러면 그 고배당을 맞히는 걸 어떻게 맞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하고 또 공부하는 패턴도 많이 틀립니다. 전 데이터 분석을 원칙으로 하는 예상가예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고배당을 맞히는 거고 다른 사람과의 이 전문성이 다르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적중은 그냥 무조건 적중이 되고 자 여기에 배당권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복승 단방 3복승 단방으로 해서 딱 3마리를 갖고 한번 중고배당 단통으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경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이제 토요일에 9경주 바로 이어서 자 손석범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손석범 위원 얘기는 좀 이따 듣고요. 네, 우선 이번 레이스 또 좀 재밌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선 9번 킹 파이팅이 이제 최고 인기만은 이제 대두가 되겠죠. 뭐 능력은 좋은 말이죠. 능력이 좋은 말인데 여기에서 저는 이 11 호르만 얘를 좀 꼭 봐줘야 되는 레이스가 아니냐. 자 호르만 얘가 이제 1년 전만 해도 나름대로 형군에서 국산 3군에서도 연투도 때렸고 뭐 나름대로 괜찮았던 말이에요. 하지만 역시 침체기에 접어들고 여러 가지 질병 경주마에겐 또 질병이 치명적이죠. 자 직전에 이기용 기수가 아무 생각 없이 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필의 전력을 가늠하는 정도로서 기승을 했는데도 걸음 자체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이 조교하는 패턴을 보면은 상당히 강도를 올리면서 준비를 해왔다라고 봤을 때 11 호르만은 꼭 보셔야 되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편성이 굉장히 의외로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킹파이팅이나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충만감의 마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레이스 자체가 초반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대로 유성재일이 레이스를 끌어주면은 이 편성은 터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뭐 9번 킹파이팅 같은 마필들이 그 선행을 또 뜬금없이 나가버리거나 이상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4번 듀얼 미사일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서승훈이는 예전에 조경호를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말 잘 탑니다. 결대로 제대로 타고 조경호가 요즘 조금 헝거리 정신이 좀 빠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헝거리 정신을 이어받은 기수가 저는 서승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46조 양재철 조교사님이 그 마필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가장 소화를 잘해놓은 기수가 또 이 서승훈인데 요 마필은 추임력은 이 편성에서 대가리입니다. 얘가 초반부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4번 듀얼 미사일은 입상이 한 자리는 가능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9경주가 2군 편성입니다. 배당이 나와야 되는 편성이고요. 자, 2군 편성이 핸디캡이 아니라 별정 경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별정상의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군은 그냥 터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봉산 문고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2군 경주가 배당이 나오는데 배당이 터지는 이유는 핸디캡 경주가 많이 있고 또 승군을 앞두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배당이 좀 나오는 거고 지금의 경주는 별정으로서의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인기말을 아예 이번 경주 하나 날릴 겁니다. 여기에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는 보편급 마필은 또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인기말을 꺾고 들어가는 경주니까 배당이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 순수한 능력에서의 대가리 마필 그리고 강하게 봐야 될 별정상의 특징으로 봐야 될 요주의 마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경주니까 이번 구경주에서 한번 배당을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경주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토요제 10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입니다. 두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해보시죠. 예, 우선 뭐 스마티 문학은 뭐 다리 안 부러지면 들어와야 되겠죠. 낙마하거나 다리 안 부러지면 와야 되는 강축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10배 이하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중배당 복병은 없어요, 사실. 자, 그 중에서 저는 이 외곽에 있는 12번 기쁜 세상. 물론 최근에 다소 좀 전력 자체가 좀 모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직전에 저는 최선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발주 나와서 자리 안 잡고 그냥 가는 대로 밀어주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게이트 자체 외곽으로 밀렸지만 충분히 선전해 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12번 기쁜 세상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문학은 뭐 지난번 붙들고서 왔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 정도 붙들고 오는 경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뭐 빠진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처럼 여유 있게 타는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같이 뛰었던 말들이 완전 2군 말들이나 다름이 없는 수준의 경주였기 때문에 스마트 문학을 제외하고서는 동반의 강자가 뛰었었던 구미가 분명히 더 좋습니다. 여기 뭐 이제 네크로맨서며 5번 KJ 칸 이런 말들의 편성이 더 좋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문학이 지난번처럼 그냥 붙들고 올 수는 없어요. 조금은 더 열심히 사야 되는 경주가 될 것이고요. 무빙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싸움인 것 같은데 10번 네크로맨서란 말이겠죠. 뭐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가 되겠지만 뭐 이거는 축에 붙여가는 경주이고 자신만 잘 타면은 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니까 뭐 이런 경주가 강축에 저배당 없다 이런 식의 레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네크로맨서는 그 누구보다도 박태종 기수가 가장 잘 아는 마필이고 무빙만 통한다면은 역시나 동반 입상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레이스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편성에서야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얘기를 해도 8번 스마트 문학은 와야 되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초반 이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그냥 그 조교하면서 탄 거죠. 조교하면서. 그러니까 이 능력 발휘를 안 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타임으로 말을 탔단 말이에요. 문정균이 수지 맞았죠. 지금부터 이제 계속 타면은 1승 1승은 뭐 거저니까 동반의 강자를 키워준 기수가 최범현이가 동반의 강자를 만나서 컸듯이 문정균이가 이거 갖고서 한번 커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대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지금 뭐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틀리네요. 저는 이 5번 이 KJ카는 사실 이 편성에선 이게 여기선 대가리지 뭐로 보나. 그러니까 대가리인데 문제는 이 마필이 그동안의 중간 과정이 너무나 빈약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랬는데 승부를 그게 정면 승부를 제대로 때려보질 않아가지고 과연 이 마필이 예전에 그 쨍쨍했던 거 선입이면 선입 뭐 뒤에서 추입이면 추입 이런 모습을 과연 이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가 문제지. 사실 사이즈상으로는 KG 칸이 단통입니다. 여기선 그러니까 8번 5번 단통으로 때리시고 여기서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지상군주라는 승군만데 요 마필은 제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2군 시절에 워낙에 잘 뛰었어요. 잘 뛰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1군에 어느 정도 먹혀주느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요. 자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은 9번 인디안 시크릿입니다. 의외로 강하다. 의외로 세다. 이런 표현이 걸맞는 얘기고 박상훈에서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이 제가 보기에 김혜선이보단 오히려 박상훈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인디안 시크릿은 배당이 없을수록 세게 때려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 9번 인디안 시크릿까지는 가져가는 편성. 자 강타의 추천 경주입니다. 8번 스마트 문학을 죽여러 놓고 5번 KJ 칸으로 단통 때리고요. 자 8번 스마트 문학을 놓고 4번 지상군주와 9번 인디안 시크릿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토요일 10일 경주로 갑니다. 이번 10일 경주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전력 상승세에 있는 말들이 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라고도 저는 염려가 좀 되고 있고, 저는 10번 플리트 V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죠. 자, 이 말이 출장 중에 박마가 되고서 다시 재검을 받고서 출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공백도 좀 생기다 보니까 뭐 베스트의 모습으로 출전한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뭐 적극적인 승부지를 보였던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뭐 뭉치는 식의 경주가 되다 보니까 근성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 1400 레이스고 빠른 말들이 많은 경주, 오히려 줄 서는 레이스가 플리트보이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자, 10번 플리트보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저 역시도 이 편성은 굉장히 어려운 편성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한 놈은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 공부하면, 시험 보면. 어차피 다 통밥으로 하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요, 이 경주가 어려운지 압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전형적인 선두권의 경합도 예상이 되고, 종반 뚝심도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필은 2번 넉비스타입니다. 앞말이란 점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이번 편성은 앞말도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싶고, 일단 직전 두 번의 경주 자체가 1800에서 거리 적응력을 배양하느냐고 베스트로 승부를 안 했던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적정거리라고 볼 수 있는 1400으로 내려왔는데, 자, 지하주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에서 총력 승부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종반 뒷심을 많이 해준다면 충분히 막판 역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피다. 2번 넉비스타라는 마피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를 제가 이제 메인 승부로 잡은 것은 들러리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안 되는 마필들이 대거 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압축을 하니까 한 3-4마리 정도는 저는 압축이 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뭐 최고 인기 마필은 대충 눈에 보이는데 그 최고 인기 마필이 좀 불안한 구석이 있어요. 자, 불안한 구석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압축이 가능하고 좀 인기가 좀 없는 배당이 좀 중배당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는 마필을 축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꼭 이번 레이스 적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의 토요 경마 UCC 메인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후반부입니다. 강타가 8경주를 책임지고요. 손석번 위원이 9경주를 책임지고요. 자, 신동훈 위원이 11경주를 책임을 집니다. 자, 8경주, 9경주, 11경주. 자, 요 3경주에 자, 여러분들 한번 저희 팀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4를 걸어서 열심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2경주입니다. 아리랑 특급이라는 나름 충만감이 버티고 있는데 후착 찾기 같습니다. 자, 손석번이요. 네, 저는 7번 엘캄페온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 경주 같은 경우가 엘캄페온의 경주력 발휘를 기대하는 게 오히려 좀 사치인 것이죠. 그냥 순군전도 아니고 연속된 순군전을 갖는 마필이 뭐 1400을 출전해도 볼까 말까 한데 이제 1700에 출전하는 경주니까 뭐 강하게 볼 수 없죠. 엘캄페온은 경주를 경험하면서 순발력 자체가 아주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지난 경주도 볼 거는 그 순발력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만 가늠하면 되는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자, 이번 레이스가 다시 1300으로 거리가 줄어들면서 엘캄페온의 안정적인 선입권 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로 7번 엘캄페온을 다시 한번 이제는 봐야 되는 경주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번 레이스는 혼전인 듯 보여지지만 그렇게 심하게 터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엘캄페온, 뭐 아리랑 특급이 손잡고 들어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편성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얘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경주에 대끼리였어요. 대끼리로 팔리고 이제 베프마이 기수가 이제 바닥을 때려놨고, 직전에도 이제 박시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박시천 기수가 사실 추입을 잘 타는 기수는 아니죠. 자, 박시천 기수가 안 타고 이번에 이제 이상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페이스가 초반에 이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앞에 가는 애들은 어차피 짧습니다. 지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혁 안장이라면은 8번마 아하는 분명히 노려볼 만한 좀 가치는 있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편성이 안정적인 쪽에서 끝날 가능성과 배당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세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은 3번 인천의 비전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데뷔 당시에는 초반 선행력을 앞세워서 초반 선행력으로 승부를 했는데 워낙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선행력 갖고는 뒷심이 전혀 안 나오니까 요 근래에는 각지를 좀 변경을 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반을 의도적으로 좀 늦게 가져가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성적이 나와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전마 중에서 추임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이 됐죠. 자, 그러면 이 편성이 선두권이 빠른 데 있으냐? 예, 빠른 말들이 있죠. 미라클 파워, 실버캣, 뭐 여기에 아리랑 특급 기본적으로 빠른 말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오는 마필은 딱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3번 인천의 비전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 자, 무조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3번 인천의 비전을 얘기를 드렸고요. 7번 엘칸 페어를 얘기를 드렸고요. 8번 아까지 언급을 해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10경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마무리 졌었고요. 이제 제주교차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빠요. 그러니까 제주교차. 자, 오늘 제주교차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UCC 메인 승부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저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주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해보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이번 레이스는 10번 고들배 인기마입니다. 인기마고 이제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린 그런 단점은 있는데 상대마다라고 제가 이제 전주수 총 5번의 경주를 다 복귀를 했어요. 왜냐면 제주마 2등급은 잘 하질 않습니다. 교차를. 그러다 보니까 다 해야 돼요. 출마표가 나오면. 자, 고들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걸음이었고 선행 여부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선행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00m 늘어났지만 충분히 연속 입상 가능하다. 10 고들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쪽에 2번 길상선사란 마필을 잘 말씀드리죠. 이 지난번 핸디캡 경주에서 배성화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경훈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자, 지난번도 상대 마들에 비해서 뭐 탄력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전개도 더 잘 나올 수 있는 말이고, 아무리 봐도 지난번보다는 자신의 경주를 더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맞이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2번 길상선사란 마필 충분히 이제는 입상권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2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예요. 제주경마 지난주 토요경마회 때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2개 경주를 단통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자, 백록 어저께 금요경라에 왔던 옹달샘하고 그것도 맞췄고 입서문 그것도 단통이었고 백록장원에 뭐였지? 여걸명장의 백록장원 그것도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어요. 예, 요 UCC 승부처를 선정을 한 이유는 10번 고들배가 대가리 팔리는 경주죠. 10번 고들배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만 얘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거예요. 왜? 제주경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울이 적응력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m가 늘어나서 왜 못 뛰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00m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 하장지가 짧기 때문에 스태미나를 그렇게 못 써. 그러니까 힘은 좋은 반면에 스태미나가 부족한 게 제주마이기 때문에 요 10번 고들배가 빠졌을 경우에 고배당까지 연결시켜 보려고 이번 제주교차 1경주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다. 지난주는 10배, 2배 했지만 이번에는 50배든 60배든 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이제 추천말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부담량이 높은 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입상하고 한 번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번 마필, 자, 이 황해명산이라는 마필 70kg 부담량으로 아주 높은 부담량을 봤는데, 자, 이 황해명산의 경주력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지난번 같이 뛰었던 말들도 있고 그 경주에서 뭐 늑발을 했었던 말들도 있고 탄력을 남겼던 말들도 있지만 그런 말들이 최선의 경주력을 다 뽑아낸다 하더라도 황해명산이 내가 가겠다 하고서 맘먹고 때리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경주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안덕수 기수의 승부의지가 관건이라 보이지만 황해명산의 경주력은 여기서 안정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셔야죠. 네. 제가 이 편성에서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야 뭐 9번 간드락이 강력하게 팔리겠죠.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병력에 영향을 미치는 마필이 아니고 이건 뭐 서울로 따지면 거의 도주마예요. 그런데 이 편성에서 여러분들이 꼭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9번 간드락이 1100m가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질 때를 찾고 있었는데 부러질 자리가 없어서 못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공백 있죠. 거리 늘어났죠. 선행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외로 9번 간드락도 이 편성에서 그냥 무조건 대가리라는 무조건자는 최소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이번 레이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간드락은 이제 1110m 경주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자 떠오르는 신의 제주마 1등급 강자급의 마필입니다. 뭐 배당이 없기 때문에 뭐 함부로 지우고 자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뭐 상대 인기마 중에 제가 이제 강하게 보는 말은 없고 제가 이 마필 한 마리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말은 이 8번마 황룡태호 이제 강성 기수가 이제 기수가 없다 보니까 14조에 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탐색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탐색이고 직전 걸음 자체가 결코 예전 걸음에 비해서 뒤처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마필이 나가려고 하는 걸 안덕수 기수가 제어를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한 마리 노리고 가는 복병 8번 황룡태호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손석변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스가 이제 1610m 자, 한라마 1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부담 중량 편차가 많지가 않죠. 그만큼 전력의 우열이 뭐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있어서 저는 이 9번만 모든 열정 제가 이제 이 3월 3일날 UCC 방송에서 강력 추천을 드렸었어요. 개인적으로 승부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열정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물론 선행에 대한 뭐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열정은 1610m에서는 선입으로도 되는 말이에요. 거리가 늘어나면 조금 불리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직전 1800까지 극복을 한 만큼 완전히 얘는 절정이 올라와 있다. 자, 제주 경마 분위기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제발 좀 땡기지 말고 최선 다한 승부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경주시 10번 시아연풍입니다. 황태선이 뜨끔하지 않을까. 제가 제주 경마 예상하면서 제일 뭐라고 그랬던 기수가 박훈하고 황태선이거든. 그게 왜 지난해하고 너무 판이하게 타니까. 근데 요즘 슬슬 가더라고요. 슬슬 가기 시작한 건 뭐야? 추위를 좀 탄 건가 뭔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한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황태선 기수는 말을 잘 타는 기수입니다. 굉장히 자기 능력 그러니까 기수 경험에 비해서 굉장히 잘 타는데 요 시아연풍은요 예전에는 선행력이 굉장히 우수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의도적으로 추입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추입력이 굉장히 올라온 반면에 선행력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 편성에서 의외로 외곽 게이트 얘기를 합니다만 초반부터 때리면은 상당한 선행력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마필이에요. 20번 시아연풍입니다. 예, 이 제주 5경주는 지금 뭐 입상을 뭐 지난번에 했던 말도 있고 못했던 말들이 대부분인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말들이 상당수가 포진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여기가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강력하게 또 노리는 요주의 마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솔직히 저는 능력상의 머리라고까지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말을 좀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주 경마가 요즘에 좀 이 기수들 간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배당판 보면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인기마로 팔리고 그런 말들이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주 경마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못 가면
자기가 배당판 팔리고서 못 가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판에서 팔리는 말들 제주경마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패턴을 바꿔서 했어요. 예, 추천 경주 때 제 썰을 좀 줄이고 예, 그러니까 자기 추천 경주 때 메인 사람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렇게 바꿔봤는데 좋을 것 같아. 오늘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 좀 짧고. 자, 어찌됐든 뭐 계속 변화를 추구할 것이고요. 발전적인 쪽으로 계속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